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저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품 리뷰를 하나만 더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다. 원래 하던 걸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뜨고 있을 텐데 이 사이트가 쿠팡입니다. 쿠팡인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뭐 쿠팡에서 돈을 받았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오히려 돈을 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 거 전혀 없고 여기서 이제 지금 광고하는 이 제품도 뭐 대기업 제품도 아니고 뭐 여기서 이제 별도로 이제 유튜버한테 뭐 광고를 의뢰한다든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영향가가 있는 유튜버도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이 장갑도 이제 제 돈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리뷰할 거는 이제 발열 장갑이에요. 저는 발열 장갑을 산 지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 말고 이 제품은 산지 한 일주일 됐고요. 사용은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발열 장갑을 샀는데 그때는 좀 밑에 나오는 이미지들처럼 이렇게 완전히 스키 장갑처럼 돼 있는 발열 장갑을 샀었어요. 그리고 이게 워낙 옛날에 샀던 제품이다 보니까 충전도 이제 USB-C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용 충전 단자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식이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이제 의류에 이제 어떤 발열 장치 달려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겨울철에. 그래서 이제 K2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으로는 이제 K2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패딩 등판에 이제 발열 시트가 붙어 있는 패딩.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 K2에서 내놓은 그 제품은 완전 쓰레기였습니다. 예, 쓰레기. 제가 썼는데 그게 왜 쓰레기였냐면 배터리가 쓸 때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고장 나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고장 나가지고 일주일 한 쓰고 나면은 갑자기 발열이 안 돼요. 그래서 그 AS를 도대체 몇 번을 보냈는지 기억도 안 나고 K2도 그거 하다가 도저히 그 전자제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수리나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엔 아예 배터리 그 생산하는 부서랑 AS하는 부서를 폐지를 했나 봐요. 제가 나중에 가지고 가니까는 더 이상은 AS 못 해드립니다. 그 개발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된다. AS도 안 된다.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고장이 났고 오히려 그 발열 그 패딩 같은 경우는 그냥 중국산 그 발열 조끼 있죠. 예, 보조 배터리 별도로 전용 배터리가 아니라 별도로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중국산이 더 좋았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발열 장갑도 이제 요 손가락 다 있는 요 패딩 요 이제 스키 장갑 같은 거죠. 저걸로 이제 사서 썼었는데 문제는 저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이제 핸드폰을 항상 손에 쥐어야 되다 보니까 일단은 저렇게 손가락을 다 감싸고 있으면 이제 손에 감각이 좀 무뎌져 가지고 핸드폰을 들기도 집기도 상당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 발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발열하는 부분이 손에 좀 밀착되는 돼야지 좀 따뜻하거든요. 밀착되지 않고 좀 뜨면 안 좋은 따뜻함이 좀 덜한데 저렇게 손가락이 다 있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펑퍼짐하게 돼 있어 가지고 좀 떠요. 뜨는 감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렇다. 대신에 이제 그 대신에도 아니구나. 이제 손을 주먹을 쥐는 건 좀 편했던 것 같은데 저 장갑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주먹 쥐는데 약간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고 요거를 이제 리뷰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요 리뷰는 뭐 크게 뭐 다룰 내용은 많이는 없어요. 그냥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개념이고 일단 금액은 저렇게 이제 지금 저 인터넷상으로 이제 29,480원 거의 이제 3만 원대라는 제품이죠. 어제 제가 소개드렸던 키보드보다 제가 산 가격으로 하면은 더 비싸죠. 더 비싼 제품. 그래서 요거는 장난감이 아니라 저는 실제로 쓰려고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써봤고 요거 사고 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온난화 때문인지 몰라도 기후 이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올겨울에 이 장갑을 필요할 정도로 추운 날이 얼마나 될까는 좀 걱정입니다. 예. 어쨌든 그 일주일에도 이제 손이 시려울 정도의 날씨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두 번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오히려 장갑을 거의 이제 낄 필요가 없어. 괜히 열 올렸다가 손에 껴가지고 이제 발열 시켰다가 필요 없네 하고 그냥 꺼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날이 따뜻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제 그냥 일단 사이트 들어온 김에 사이트를 좀 보고 갈게요.
일단은 금액은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요게 이제 밑에 쭉 안내가 나와 있어요. 안내가 나와 있는데 뭐 이제 좀 소개 페이지가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 제품을 선정한 것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픈핑거 제품이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마치 이제 국산처럼 이렇게 소개 페이지가 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제품이 국산이냐? 아니에요. 이거 중국 제품 그냥 수입해다가 파는 거고 배송해서 박스가 왔는데 박스는 지금 버려가지고 제가 뭐 박스에서 꺼내는 거 모습 못 보여드리는데 이 박스도 그 중국 회사 그 박스 그대로 와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구성돼 있다, 한글로 잘 구성돼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뭐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통관에 대한 얘기도 안 적혀 있거든요. 여기 개인 통관 어떻게 한다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안 적혀 있어서 마치 이제 국산 제품이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중국 제품입니다. 중국 제품이고 그냥 이 수입하는 회사에서 수입해서 들여오는 회사에서 좀 페이지를 잘 구성한 것 같아요. 페이지를 잘 구성해서 이제 돼 있고 이렇게 쭉 있고 이제 이미지상에 좀 핑크색이 있는데 구매하실 때 핑크는 없어요. 핑크는 없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요 이미지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이미지를 해놓으니까 마치 손등에도 발열하는 데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얘는 손등에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저 컨트롤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열이 되면은 배터리라든가 컨트롤러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손등에는 발열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손등에는 발열이 없어요. 저 이미지 저렇게 해놓으면 애매한데 예. 그리고 이제 요거 끼고 이렇게 저렇게 마우스를 컨트롤하고 하는데 끼고 마우스 컨트롤하는 거 그렇게 편하진 않아. 편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저 핑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를 되게 좋아하는데 원래 핑크색이 있으면 색상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온리 블랙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온리 블랙만 그것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거니까는 다 볼 필요 없고 중요한 거 가열 시간 있는데 저거는 뭐 저거 굳이 보고 쓸 건 아니니까. 뭐 배터리는 이제 2000mAh짜리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중요한 건 이제 이 2000mAh 배터리가 2000mAh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 버텨주느냐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지속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온도 조절 45도, 50도, 55도 세 가지 단계입니다. 미세 조정은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골라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필요 없고요. 예. 제일 마지막 쪽으로 오면 중요한 거 이제 배터리가 얼마나 지속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참고적으로 C타입 단자. 예, 단자가 C타입인 건 좋습니다. C타입인 거. 구성품에 충전용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근데 되게 짧은 이제 뭐 30cm 미만의 이제 짧은 이제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장갑은 두 짝인데 아니면 하나 꽂아가지고 양쪽으로 분기되는 그런 충전 케이블이라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하나짜리 들어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배터리 용량 2000mAh하고 충전기 단자는 C타입으로 돼 있는데 배터리 지속 시간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0분에서 350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45도에서 55도 사이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45도일 때가 가장 지속 시간이 길겠죠. 그래서 이제 350분을 생각을 할 거예요. 350분이라고 하면은 5시간 이상 버틴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6시간 가까이. 그렇죠? 60분씩이니까 65, 30.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충전해 가지고 배터리 지속이 5시간 정도 되면은 웬만한 야외 활동 한번 하고 이거 이제 실내 들어가서 끌 때 그때는 뭐 거의 다 커버리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써 있는 것만 보면요. 분명히 이거 말씀드릴게요. 써 있는 것만 보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그만 거에 저 정도 버틸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시간을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산 이유는 저는 이제 단독 야외 활동을 그렇게 길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길어야 1시간 뭐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회사가 집에서 멀기 때문에 차를 끌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쓸 거는 이제 제가 약간 혈당 조절을 해야 돼서 당뇨는 아니고 당뇨 전 단계에 가까워 가지고 혈당을 조절하느라 이제 식후에 이제 걷기 운동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하는데
그 시간만 커버리지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샀던 거기 때문에 애당초 저기 써 있는 시간은 믿을 게 아니었어요.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페이지는 다 본 것 같으니까 이제 제품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품 이제 실제 제가 사용한 거 이제 양쪽 두 짝이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요 손 등 쪽에 요 안쪽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컨트롤러가 해서 이제 오른손 왼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를 보시면 이제 요 가운데 중앙에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 전원 버튼을 가지고 제어를 하고 추가적인 버튼은 없습니다. 저걸로 이제 모든 걸 다 제어를 해요. 껐다 켰다 그다음에 온도 조절까지 다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전원 버튼을 오랫동안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이제 액정이 표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온도가 나오고 처음에 이제 초기 온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빨라요. 빠르고 이제 처음에 키면은 기본적으로 45도입니다. 45도.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반대쪽도 켜볼게요.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꾹 눌러가지고 켜보면 처음에 세팅된 온도가 45도예요. 초기 세팅 온도가 45도다. 이제 요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걸 천천히 보여주고 제가 저 키는 사이에 이제 얘는 거의 45도, 완전히 45도까지 도달을 했죠. 온도가 상승되는 속도는 되게 빨라요. 그게 이제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이제 요게 요 위쪽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터리랑 컨트롤러가 있으니까 발열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케이블이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바닥 쪽에 손바닥 쪽에 이제 발열 시트가 있어요. 이쪽에만 발열 시트가 있다. 요거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데 난 손등까지 따뜻해지길 바래라고 한다면 이 제품은 포기하셔야 돼요. 근데 손바닥만 따뜻한 게 문제가 되느냐? 저는 써봤는데 일주일 동안 써봤는데 충분합니다. 충분히 따뜻하고요. 그리고 이 45도 초기 온도 가장 낮은 온도죠 이 제품에. 제가 느끼기에 저는 이제 너무 뜨거운 걸 싫어해요. 그래서 뭐 막 몸을 지져줄 필요는 없으니까 45도면 충분히 손이 따뜻했어요. 물론 지금 아주 추운 날이 안 와가지고 왜냐면 외부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 온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45도에도. 근데 이제 그렇게 추운 날이 없었으니까 충분하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45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바꾸고 싶으면 이 버튼을 짧게 딱 눌러주시면 50도로 올라가죠. 그리고 50도로 세팅됐다는 걸 깜빡이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7, 48, 그 다음에 49. 거의 초 단위로 1도씩 올라가는 것 같죠. 온도는 상당히 빠르게 상승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깜빡 눌러주면 딸깍 눌러주면 이제 55도로 세팅이 되고요. 이제 55도까지 끌어올려 줄 거예요. 이게 최대 온도예요. 이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이 이상 올라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를 온도를 올려서 써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날이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45도로 충분히 만족을 했습니다. 예. 자, 55도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눌러주면 다시 45도로 돌아갑니다. 이러면 이제 좀 가열을 덜 하겠죠. 예, 덜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끌 때는 꾹 눌러서 길게 눌러주면 꺼집니다. 예, 동작은 이게 다예요. 그렇죠? 동작은 되게 단순하고 이제 뭐 동작하고 이제 컨트롤하는 건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끄겠습니다. 쭉 눌러서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겠죠. 충전은 이제 앞서서도 이제 제가 홈페이지 이미지에서 보여드렸지만 이제 하단에 여기 이제 C타입 구멍이 존재를 하죠. 저걸 이용해서 충전을 하고 이제 충전 케이블을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충전되어 있는 충전량이 표시가 되고요. 81%로 되어 있죠. 이제 뒤에 1의 자리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충전이 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예,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충전을 하고 충전은 이제 고속 충전까지 가능하다고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중국산 제품 그리고 싸구려 제품들을 사다 보면은 이제 충전 시스템 자체가 고속 충전을 못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속 충전기의 설명서에 보면 고속 충전기 절대 꽂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진짜 고속 충전기랑 연결을 하게 되면은 고장 나요. 저는 이제 그런 제품들을 많이 겪어봐가지고 아는데 그래서 옛날식 옛날에 갖고 있던 저속 충전 어댑터들을 찾아야 돼. 음. 근데 뭐 이제 요새는 이제 그 어댑터들이 다 고장이 났고
갖고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충전할 때마다 고속인 저속인이 따져가면서 충전기를 찾아다니기에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고속 충전이 지원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착용감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사이즈가 뭐 선택이 불가능해요. 단일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손이 작은, 이게 작다라고 막 말하면 조금 애매하고요. 손의 두께에 관련된 걸 거예요. 손의 두께. 손이 좀 두꺼우신 분들 또는 너무 작으신 분, 너무 얇으신 분들, 너무 두께가 없으신 분들은 착용하기 힘듭니다. 제 손에 이렇게 착용을 했는데 제 손에 살짝 조여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살짝. 제 손의 크기가 이 정도 되는 크기죠. 이게 너무 얇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두껍지도 않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살짝 두꺼운 걸 수는 있어요. 제 손이 좀 투박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손에 살짝 조여지는 감이 있어요. 살짝 조여지는 감이 있는데 솔직히 이 발열 제품은 살짝 조여지는 감이 있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저는. 왜냐면 이래야지 요 온도가 손에 확실하게 전달이 돼요. 따뜻하게.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체 스키 장갑처럼 돼 있는 것처럼 살짝 뜨게 되면은 그 온도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따뜻한 건가 아닌가 실제 표시되는 온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손에 딱 밀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조여지는 듯이 밀착이 되기 때문에 요 바닥 손 바닥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45도만 돼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이제 단지 이제 요 착용하고 나서 문제는 이게 오픈 핑거라서 상당히 자유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좌우로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는 이거는 불편해요. 얘가 계속 좀 조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리려고 하면은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먹을 좀 편하게 쥐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해요. 주먹이 완전히 편하게 못 쥐어지는 게 우리가 주먹을 쥐려고 그러면 손바닥을 보면 손바닥도 안쪽으로 이렇게 같이 굽거든요. 근데 이 장갑을 끼게 되면 손바닥이 굽어지는 거에 제한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바닥 쪽에 뭐가 있냐? 발열 패드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의류니까 플렉시블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쟤는 전혀 플렉시블하지 않고 이게 손을 이렇게 주먹을 딱 쥐어보면 목 바닥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저 안에 우리 이제 페트 재질 있죠. 페트 재질의 플라스틱 판이 들어있다는 게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명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안쪽 바닥에 굽지를 못하는 게 느껴지고 주먹을 완벽하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 장갑을 끼고 핸드폰을 파지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빈손 맨손으로 핸드폰을 파지하는 것하고는 다른 느낌이 주어집니다. 약간 핸드폰을 내가 쥐고 있는 고정력이 좀 약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갑을 끼고 핸드폰을 파지하실 때는 확실하게 꽉 핸드폰을 눌러서 쥐는다는 느낌으로 평상시보다 약간 힘을 더 줘서 잡아줘야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파지는 하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지만 핸드폰을 파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아직까지 이 장갑 때문에 제가 핸드폰을 덜 꽉 져가지고 핸드폰을 떨궜다든가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스키 장갑처럼 된 것보다 좀 편한 거는 주머니에 손 넣기는 편해요. 물론 이제 주머니에 손 넣을 때 요 위에 컨트롤러랑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요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 부분을 잘 조절해가지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완전히 스키 장갑처럼 된 것보다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스키 장갑처럼 돼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만족스러워요. 제품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부분이 저렇게 오픈돼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손가락 부분이 시렵지 않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이 손가락이 시렵지 않냐? 손가락은 시렵습니다. 이제 바닥 쪽이 따뜻해진다 그래서 손가락이 안 시렵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이걸 주먹을 이렇게 딱 쥐게 되면 요 손가락 끝단 말단이 여기 이제 발열 패드 있는 쪽에 딱 닿아요. 닿아지면은 요때는 좀 요쪽 손가락들은 좀 커버를 해줄 수 있어요. 네 개의 손가락을 커버해 줄 수 있는데 엄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안 쥐고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요 안쪽에 페트 재질이랑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손이 완전히 굽어가지고 완전히 바닥에 붙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약간이라도 이런 제품들은 이제 손이랑 발열 패드랑 밀착이 떨어지게 되면 온도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엄지 손가락은 시려울 수밖에 없다. 제가 해봤어요. 이거는. 손이 약간 시려운 날에 해봤는데 엄지 손가락은 커버가 안 돼요. 온도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 참조하셔야 돼요. 손가락이 약간 시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이 이 장갑을 안 낄 때처럼 완벽하게 시렵냐? 그렇진 않죠. 열이라는 건 이제 이동을 하고 약간 전도가 되니까 어, 안 시렵지는 않다라는 것뿐이지 그래도 완전히 맨손으로 있을 때보다 손가락이 좀 덜 시렵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손가락까지도 시려운 거 싫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완전히 이제 스키 장갑처럼 된 거를 구매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한 사용기는 그렇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얘가 아무래도 중국산 제품이잖아요. 중국산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내구성. 근데 제가 일주일 사용인데 일주일 사용기 가지고 내구성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구성은 솔직히 저도 장담 못 합니다. 나 중국제라서 내구성을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사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이제 국내 사람들 거의 중국을 싫어합니다. 물론 저도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중국에 대한 선입견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제 요거는 여담이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자꾸 중국을 무시하고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저기 후진국이야 무시했던 사례가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일본이 산업이 거의 다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1, 2위, 3위 뭐 이렇게 하죠. 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해외를 외국을 접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맞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카 자동차 유튜버죠. 김한영 유튜버님의 모카를 즐겨 보는데 저는 그분이 항상 거기서 하는 얘기들, 중국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의 기술력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더불어서 얘기할까요? 제가 이제 종사하는 쪽이 설계 쪽이잖아요. 자동차만 요새 중국이 강국인 건 아닙니다. 설계도 중국이 강국이에요, 지금. 오히려 국내 설계 단가가 높고, 국내에서 이제 설계 외주를 주게 되면 단가가 높고, 설계 실력이 국내가 다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죠. 왜 그게 떨어지느냐? 교육적으로도 제가 캐드 교육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교육적으로도 엉터리로 교육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도면 작성하는 이제 제도 실력도 좋고, 그다음에 설계 컨셉도 좋고, 그다음에 중국은 다양한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우리나라는 이거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망칠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그러면 도전을 안 해요. 근데 어떤 산업의 개발이라는 건 도전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야 우리 요번에 요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냥 요런 거 한번 해볼까 해야 되는데 그거 해보다가 실패하면 어떡할 건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발전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들은 지금 안정권에 들어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니까 이게 삼성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해서 요거 해봤다가 실패하면 손실이 클 것 같은데 그러면 도전을 안 해요. 근데 중국에 있는 회사들은 지금 그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는 다양한 신기술들이 막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돈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아니면 미국 뭐 그런 데서 선진국에 있는 기술자들을 또 데려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막 실험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을 그 기술자를 가지고 좀 기술을 좀 공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막 중국이 뭐 허접하다. 거의 대부분은 허접할지 모르겠는데 발전 속도는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를 따라잡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으니까 그걸로 이제 무조건 내구성에 대한 걱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산 제품이 중국에서 고가 제품이 아니라 중국에서 저가 제품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야 니들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저가 제품만 사다 놓고 꽂았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돼.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비싼 제품들을 사라. 그러면 안 꽂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 항상 뭐예요? 저가 제품들 사놓고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얘는 금방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금방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제가 감안하고 산 겁니다. 근데 나는 도저히 그거 감안 못 하겠다라고 하면 못 사시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제품이 국내에서는 생산을 안 해요. 더 이상. 왜냐하면 K2가 대표적으로 말아먹었기 때문에 실패해가지고 다 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예요. 실패했으면 실패의 원인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서 계속해서 나가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실패하잖아요. 그럼 그 사업 폐지예요.
왜? 거기에 나온 손실들을 우리는 더 이상 손실을 볼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예요? KT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국에 있는 싸구려 조끼가 더 품질이 좋다. 싸구려 발열 조끼가. 그 싸구려 발열 조끼는 저 몇 년간 쓰고 있어요 지금. 고장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쉽게 고장 나진 않을 거다. 그렇게 믿고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이게 의류다 보니까 한 가지는 이제 세척이라고 해서 빨래 이게 문제인데 빨래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 조끼도 빨래는 못 해요. 이게 뭐 여기 방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써 있죠. 설명에도 예, 방수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이거를 빤다 그러면 이제 드라이클리닝 개념. 드라이클리닝도 이거 그 드라이클리닝 용액에 담그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컨트롤러가 이렇게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담그지 못하고 그 드라이클리닝 액 가지고 이제 표면을 싹싹싹싹 문질러 가지고 이제 닦아내는 정도 수준. 굳이 좀 세탁을 좀 정밀하게 한다 그러면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물티슈 가지고 그냥 표면만 닦아주는 개념으로 세탁이 가능하고 그거보다 더 깊은 세탁은 불가능할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뭐 어차피 겨울철 한정으로 쓰는 거고 한 이게 이제 한 가격이 3만 원이니까 한 1, 2, 3년 한 3년 4년 쓰고 버리고 그때 나오면 더 좋은 제품 나올 테니까 그거 하나 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산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그게 부담된다라고 하면 뭐 못 사시는 거고. 어쨌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제품은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키보드랑 다르게 장난감으로 산 게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쓸 거고요. 그리고 실제 착용해본 착용 후기는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예전에 이제 완전히 클로우즈 핀거 스키 장갑처럼 된 거에 비해서 그거는 진짜 불편해가지고 몇 번 안 썼거든요. 너무 불편해서 핸드폰 꺼내려고 그러면 장갑 벗고 다시 핸드폰 꺼내고 그러고 쓰고 다시 핸드폰 넣고 장갑 끼고 이랬었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끼고 그냥 계속 생활할 수 있고 중간에 이제 뭐 전원 너무 덥다 그러면 전원만 껐다 켰다 그리고 45도라고 해도 그 발열량이 손에 밀착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45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죠.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 얘기를 해야겠네요. 배터리 지속 시간. 예. 아까 제가 이제 사이트 보여드릴 때 180분에서 180분에서 350분. 그래서 제일 낮은 온도 45도로 하면 마치 5시간, 6시간 가까이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얘 사용 시간은 1시간 반입니다. 몇 도로? 45도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거 끼고 이거 방전될 때까지 풀로는 못 써봤어요. 제가 그렇게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제가 얘를 저번 주에 써가지고 가장 길게 활동한 게 한 30분 정도거든요. 30분 끝나고 나서 충전을 딱 걸었는데 배터리에 표시되는 게 70%입니다. 30%가 나갔다. 즉 분당 1%씩 까진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사용되는 양. 분당 1%씩 45도로 세팅했어요. 분당 1%씩 까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다 생각을 하면 총합해서 1시간 반 조금 넘게 1시간 40분 정도 왜냐면 100분이니까 1시간 40분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이제 넉넉 잡아서 1시간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 모르겠어요. 이제 얘가 이제 여유 캐퍼시티 지금 표시되는 게 배터리 표시되는 거 항상 이게 정확한 양이 아닙니다. 정확한 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좀 더 전력을 내준다든가 뭐 그러면은 시간이 약간 더 오버돼서 뭐 2시간까지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45도에서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뭐 3시간, 4시간 그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45도로 했을 때 5시간, 뭐 6시간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사용 시간 가장 중요한 거겠죠. 사용 시간에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1시간 반이면 제가 이제 야외 활동하는 거에서 제가 가장 길게 운동하는 시간이 1시간이니까 충분히 커버리지가 돼요. 커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만족이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난 길게 활동을 할 거다 그러면 이 장갑을 한 2개, 3개 사셔가지고 충전을 다 해놓고 교체해 가면서 쓰시는 거다. 아니면은 2개 사가지고 보조 배터리 하나 갖고 계시고 이제 하나 끼고 1시간만 쓰고 벗고 걔는 보조 배터리에 물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완충된 거 하나 끼고 활동하고 이제 걔 끝나면 다시 보조 배터리 물고 충전은 고속 충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제품 리뷰는 이제 이걸로 끝이고 더 이상은 제품 리뷰할 거 없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캐드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